안녕하십니까. 신인균의 군사TV 알기 쉬운 무기 백과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유명하고 멋진 무기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는데요. 자, 오늘의 주인공은 테러와의 전쟁 때 이 실전 대비했고, 그러면서 아주 호평을 받아서 우크라이나 전쟁, 23년도 우크라이나 전쟁의 게임 체인저로 각광받았던 무기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애물단지가 되어버렸다가 다시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명예 회복에 나선 무기죠. 퇴출된 게임 체인저 리뉴얼하고 명예 회복전 한다. 미국의 엑스칼리버 S 복합 유도 포탄인데요. 엑스칼리버 유도 포탄 들어보셨죠? 여기다가 S, 그래서 복합 유도 포탄, 유도인데 복합적으로 유도한다, 그 말이 되겠죠. 어떻게 복합으로 유도하는지, 또 어떤 성능을 가지고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포병의 지상과제죠. 일격필살로 적을 제압해버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포병 쏘면 그렇게 마음같이 안 되죠. 저 여기 보이는 이 화면, 이 사진이 우리 그 공직합동훈련 많이 하는 경기도 포천의 승진종합훈련장이죠. 여기에서 우리 한 개 포병대대가 쏩니다. 여기에 이제 주로 포병대대가 쏜 타겟인데 제일 멀리 있는 타겟이죠. 여기에 이 산등성이가 이 정도로 하면 수백 미터 되겠죠. 쏠 때 한 개의 점을 딱 찍어서 타겟팅해서 18문이 쏘는데 그게 이렇게 지금 흩어져서 떨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적의 부대가 대규모로 흩어져서 막 돌격해오면 이런 게 맞는데, 그러나 예를 들어서 전차 하나다 또는 하나의 건물이다, 자 이렇게 해서 때리는데 이런 식으로 흩어지면 여기 건물이 있다고 치면 이거 하나 외에는 다 엉뚱한 데 때려서 부수 피해, 컬렉터럴 데미지가 마구마구 생기고, 만약에 이스라엘 같은 이런 상황 같으면 민간인 피해 지금 엄청나게 생기고 이런 상황이 되죠. 그래서 이걸 원형 공산 오차라고 하는데 CEP라고 줄여서 우리가 이야기하죠. CEP, Circulator Error Provival. 그래서 이 원형 공산 오차로 인해서 왜 이런 게 생기냐? 풍향도 다르고 풍속도 다르고 기압 뭐 다 다르죠. 그리고 포진 상태도 다르고 장약의 상태도 다르고 뭐 이러다 보니까 뭐 이런 식으로 막 흩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면 좀 정확하게 때릴 수 없을까라고 고민을 수백 년 동안 하죠. 그러면서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 이런 사진 많이 보셨죠? 여기저기 구멍들이 많은데 이게 도대체 뭐냐? 포가 때린 화구입니다. 그런데 이거 원래는 여기 있는 기동로 여기를 때리려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옆에 있는 이 뭐 밀밭 같은 숲 같은 이런 거 뭐하러 때리겠습니까? 그런데 이거 포수의 신이 와도 해결 안 된다. 왜? 풍향, 풍속, 기압, 뭐 온도 다 다르고, 말씀드렸듯이 장약 상태 다르고 포신 상태 다르고 뭐 이러니까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뭐 영화 보면 화구에 숨어 있으면 때린 데는 두 번 다시 포탄이 안 떨어져, 그 정도로 부정확하다 이거죠. 정확하면 때린 데 또 때릴 수가 있는데 그게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때린 데 또 때리려고 하면 또 이렇게 아주 좁은 이 기동로를 정확하게 타격하려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유도화 할 수밖에 없다 라는 거죠. 그래서 2000년대 초반에 크루세이더 자주포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정말 뭐 당시 자주포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초장사정 그리고 초정밀, 초고속 사격하는 미국의 크루세이더 자주포, 이게 예산이 너무 많이 소요된다 해서 미국이 이제 우리 뭐 미국에게 덤빌 자가 있냐, 이렇게 크게 하면 뭐 수송기에 실어나기도 힘들고 하니까 이거는 그냥 하지 말자 해서 퇴출됐어요. 다 만들어 놓고. 그게 이제 크루세이더 자주포인데, 이 크루세이더 자주포에 들어가는 포탄 중에 엑스칼리버 유도 포탄이 있었어요. 이건 이제 살아남은 겁니다. 어떻게 살아남았냐? 바로 테러와의 전쟁 때 미국이 XM, X자가 붙어 있으면 아직도 제식 채용 안 된 거죠. XM982라고 해서 그거 갖고 와서 좀 써보자 해서 아프가니스탄, 이라크에서 써봤습니다. 그랬더니 너무 좋은 거예요. 자, 길이는 1m입니다. 그리고 155mm죠. 그리고 중량은 48kg입니다. 유도는 관성함법, INS죠. 그리고 GPS 유도를 받습니다. 그리고 CP는 구형은 4m, 신형은 2m의 CP, 원형 공사 오차입니다. 사거리는
장약 상태, 또 포신 뭐 이런 거에 따라서 23km짜리, 40km짜리, 그리고 70km짜리가 있어요. 그래서 아프가니스탄에서 써봤더니 야, 산 넘어 그냥 쫙 가서 너무나 정확하게 동굴 입구를 딱 때리는 겁니다. 야, 이거 너무 좋구나. 자, 이렇게 돼서 이 크루세이더 자주포는 퇴출됐지만 이 엑스칼리버는 살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미군도 채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얼마나 정확한지 이 동영상 한번 보시겠는데요. 지금 보고 계시죠? 저렇게 정확하게 차를 딱 차 한 대를 정확하게 찍어버려요. 승용차 아니겠습니까? 이 거리가 16.1km 밖에서 쐈어요. 그러니까 10마일에서 쐈다 이거겠죠? 10마일 거리에서 16.1km 거리에서 쐈는데 차 한 대를 정확하게 저렇게 타격할 정도로 너무나 정확한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한 발에 8만 달러 같으면 이게 뭐 한 발에 한 1,000만 원 하지 않습니까? 야, 이거 세금 낭비 아니냐? 라고 하니까 아니 그냥 고폭탄 500달러짜리 그거 200발 쏘면 16.1km 밖에서 200발 쏘면 승용차가 하나 맞추겠냐? 그거보다 낫지 않냐? 그럼 200발 쏘았을 때 어떤 일이 생기냐? 포신 이 대대 한 개 대대가 18문인데 각각 10발씩은 쏴야 200발 가까이 쏘죠. 11발 쏴야 되죠. 11발. 그러면 포신 수명 닳죠. 그리고 200발이나 쐈으니까 부수 피해 엄청나게 늘어나죠. 그런데 이거는 딱 한 대가 한 발만 딱 쏘면 되니까 이거 얼마나 좋냐? 라는 겁니다. 그래서 포병들은 대단히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에 이제 투입이 되었습니다. 23년, 그러니까 작년이죠. 5월 23일 도네츠크 전선에서 이 러시아의 2S-19 자주포가 이렇게 두 문이 서로 뒤로 하고 이렇게 숲에 숨어 있었어요. 그걸 드론이 발견하고 때린 겁니다. 그래서 동영상 지금 보시겠는데요. 드론이 딱 발견하고 이제 유도해서 때리는데 정확하게 한 문을 맞춥니다. 그래서 한 문이 불꽃이 막 일어나죠. 그 불꽃이 뒤에 있는 자주포에도 옮겨 붙어요. 그래서 뒤에 있는 자주포도 완전히 그냥 불이 옮겨 붙어서 이 포탑 내부에 장약 이런 거 얼마나 많겠습니까? 장약이 있다는 것은 정말 불 잘 붙습니다. 장약은. 그래서 이 한 발에 유도 포탄 한 발에 2대의 자주포를 파괴시켜버리는 일타쌍피의 전과를 거둔 그런 상황도 있었고, 자, 이거 보면 다 드론 띄워서 보고 있죠. 드론. 좀 이따 드론이 여기에서 왜 등장하냐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게 너무 정확하게 때리니까 러시아가 열받은 거예요. 야, 안 되겠다. 저건 뭐 도대체 뭐냐? GPS 유도입니다. 그래? 그럼 GPS 제밍 시켜버려. 해서 러시아가 이렇게 GPS 제모 마구마구 만들어서 온 전선에다 갖다 놓습니다. 그래서 GPS 제밍을 마구마구 합니다. 자기네들이야 이 글로나스로 유도하니까 괜찮아. 그러니까 GPS만 유도해. 해서 막 GPS 유도하니까 이 성공률이 90%의 정확도에서 무려 6%까지로 떨어집니다. 6%까지 떨어지면 이 1,000만원짜리 한 발에 1,000만원짜리 포탄 이거 쏘면 안 되죠. 이제 그러면 안 맞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거의 퇴출된 거예요. 제가 국방TV에서 우크라이나 전황 알려드릴 때 특수장비 파괴 전과 특수장비 몇 대 대부분 이거 GPS 이거 제모입니다. 그래서 GPS 제모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갖다 놔요. 그래서 야, 이거 안 되겠구나 해서 전쟁에서 퇴출됐는데, 그러나 이게 끝이 아니다. 끝없는 창과 방패의 싸움이죠. 창, 엑스칼리버가 공격을 하니까 방패, GPS 제모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다시 창을 날카롭게 또 베립니다. 그렇게 해서 복합으로 유도하자. GPS 제밍 하니까 이제 그러면 레이저 유도를 갖다 붙이자 해서 이 레이션사에서 레이저 유도 방식의 엑스칼리버 S 버전으로 이렇게 복합 유도 GPS 플러스 레이저 가이디드, 그래서 딱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이거 보시면 동영상 보시겠는데요. 와,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동하고 있는데 레이저로 딱 쫌니다. 그리고는 포탄에 들어와서 지금 이 아랫부분에 하나 맞고, 또 이 포탄 지금 2발 쏘는데 한 발은 약간 상탄, 한 발은 약간 하탄 났어요. 그렇게 해서 뭐 그렇다 하더라도 어쨌든 이동하는 차 한 대 정도의 크기를 움직이고 있는 걸 때려버렸어요. 왜? 레이저 유도가 되니까 움직여도 포탄이 따라간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항공폭탄 중에 레이저 유도 폭탄이 있죠. 그런 것들 다 특수부대가 가서 레이저 유도를 하든지, 요즘은 이제 타겟팅 포워드 같은 게 있죠. 그런 걸로 레이저 유도 하든지 뭐 그러는데, 자, 이건 그럼 어떻게 하냐? 포탄에 무슨 타겟팅 포워드가 달린 것도 아니고, 역시 고전적인 방법으로 특수부대가 가서 레이저 유도를 해주든지, 아니면 요새 뭐 전부 드론 아닙니까? 그래서 드론에, 약간 덩치 있는 드론에 레이저 조사기를 장착해서 가서 조사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때려버리는 거죠. 그렇게 해서 어차피 지금 이 상황이 드론 전쟁이니까 그 드론을 활용해서 레이저 유도하고 조사하고, 그리고는 레이저 유도 장치를 장착한 이 엑스칼리버 S를 쏘면 맞는다 아니겠습니까? 맞는 거죠. 그렇게 해서 지금 이번 2024년 5월 달에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지원하기로 한 2억 7,500만 달러 패키지에 이 엑스칼리버 S가 포함됐어요. 그래서 한동안 캐슐되었던 엑스칼리버 유도 포탄이 이 S 버전으로 업그레이드 되어서 다시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하게 된 겁니다. 이제 며칠 지나면 이 엑스칼리버 S 유도 포탄에 러시아군 전차, 장갑차들이 완전히 그냥 핀포인트 타격을 받아서 경멸되는 이런 전과가 마구마구 올라올 거예요. 왜냐? 대량으로 공급됐으니까 기대가 됩니다. 자, 그래서 리뉴얼 후에 복귀한 이 엑스칼리버 S 명성을 되찾을까? 저는 당분간 또 이 방패가 또 업그레이드 하기 전까지는 상당 기간 맹위를 떨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자, 여기에서 궁금한 질문. 우리나라는 포병 강국인데 우리나라 이런 거 안 만드나? 예, 우리나라도 개발 중에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거보다 더 강력한 완전히 괴물급 스펙으로 100km 넘는 거 개발 중인데, 자, 이거 보니까 뭐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유도를 할지는 지금 공포된 건 없지만, 이 고전적인 GPS 유도만 쓰지 말고 이 S 버전처럼 레이저 유도 방식도 반드시 집어넣어서, 북한 GPS 제밍 당연히 하니까 레이저 유도 방식 집어넣어서 개발을 완료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자, 이 엑스칼리버 S 전과가 앞으로 쭉쭉 나올 텐데 그거 국방TV를 통해서 전과 계속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